네, 여기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변호사님. 보게 되네요. 네, 좀 가까이 더 와주세요. 네. 네, 마이크 가까이. 네, 네. 아, 진짜 지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속보, 이민법 속보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네, 어떤가요? 네. 이민국이 이제 최근에 6월 1일서부터 여러 가지 급행 수속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급행 수속이 너무나 일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그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감당이 안 되는군요. 네, 돈을 내도 이제 24시간 일해도 너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처리가 좀 불가하니까 네. 몇 가지 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먼저 발표했던 거는 이렇게 며칠 이후는 안 된다, 무슨 케이스는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이 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먼저 발표된 걸 보고 지금 영주권 대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급행료를 이제 막 1,500원씩 내고 접수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네. 서류들이 지금 다 돌아오고 있거든요. 아, 접수를 하셨는데도 이제 감당이 안 혼동이 돼. 많이 되니까 이민국이 정확하게 미리미리 발표한 게 아니라서 네네. 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서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없을 경우에 많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받고 일하고 싶은 생각에 일단은, 프리미엄을 접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서류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민국이 최근에 그 웹사이트에다 띄워놓은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 네네. 지금 그 고용허가증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30일 이내에 준다는 약속은 지금 현재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2025년쯤 돼야지 시행이 가능할 것 같다. 2025년. 네, 지금서부터 3년 후. 아이고, 그러니까 막 계획을 정말. 했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네.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아예 멀찌감치 밀려놓은 그냥 것 같지만 아예 뚝 떨어뜨려 네, 놨네요. 저희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발표를 해서 실제로 가능한 날짜를 추후로 발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좀 정정이 될까요? 지금 상황으로 수정. 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약속을 하면 지금처럼 또 바꾸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예 리모트하게 날짜를 밀려놨지만 그 유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유학생 현장 실습 기간을 졸업하고 15개월 안에 1년을 보통 써야 돼서 네. 코비드 이전에는 접수하면 2, 3개월 만에 나와서 그 1년 동안 풀리 잘 쓸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너무 늦어지니까 유학생 현장 실습 기간이 갭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을 내고 빨리 워킹 퍼밋을 주는 거는 유학생들이 신청하는 OPT. 네,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한국어로는 이제 유학생 현장 실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네네. 그것만 프리미엄을 해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이제 그 OPT가 나와야지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스템 공부를 하신 분들은 OPT 받아서 또 H1 같은 데서 추첨해서 탈락하더라도 네. OPT 익스텐션을 또 2년에서 3년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용허가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그룹은 OPT 신청하는 사람만 해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이제 빨리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 노동 허가증을 프리미엄을 낸다면 좀 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획이 많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영주권 대기 상태도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 대기 상태에서 뭐 종교 비자든 H1 비자든 주재원 비자든 네. 일하는 퍼밋이 이렇게 중단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빨리 나와서 계속 일하면 좋은데 이어져야 하는데 네, 비자 연장이 안 되거나 종교 비자 같은 경우도 5년 이상은 연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 상태에서 이렇게 일하는 기간이 끊어지고 급행이 안 돼서 늦게 기다려야 되는 그 중간에 만약에 법을 어기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분을 다 어겼다고 해요. 신분을 어겼다고 하는데 법 조항에 245K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민법 네. 조항에. 그거는 법을 어긴 기간. 예를 들어서 워킹 퍼밋이 없는데 모르고 일을 했어요. 네. 그러면 봐주는 기간이 있어요. 봐준다는 거는 영주권 받을 자격을 지속적으로 준다는 건데 그 봐주는 기간을 명시한 이민법 조항이 245K 조항이거든요. 네. 그 K 조항에 따르면 이런 워킹 퍼밋이 없이 일을 한 거
또 내지는 영주권 접수하기 전에 신분이 이미 아웃 오브 스테러스가 됐는데도 영주권을 접수할 자격을 주는 그런 예외 조항이에요. 그게 맥시멈 피리어드가 180일이에요. 180일이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또 이걸 잘못 이해해서 내가 불법으로 고용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계속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200일을 했다. 그러면 영주권 받을 자격을 또 박탈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80일을 넘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영주권 대기 상태에도 어떤 분들은 비이민 비자 신분을 이제 접수하면은 비이민 비자가 아니지만 영주권 대기 상태가 불법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왜 비자 연장하려면 이민국 수수료도 비싸고 그렇죠. 변호사 비용도 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합법이니까 이제 비자 연장을 특히 일하는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연장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왜냐면 옛날에는 워킹 퍼밋이 빨리 나왔으니까 그게 갭을 메꿔주든지 이어줬는데 지금 이렇게 고용허가증, 임플로먼트 오토라이제이션 다큐멘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보통 요즘은 하시게 되면 얼마 정도? 요즘에 워킹 퍼밋 받는데 미니멈 8개월에서 뭐 업투 1year까지 밀려 있어요.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영주권 신청을 했더라도 그 워킹 퍼밋이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신분에 계신 분들은 비이민 비자를 꼭 연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180일 봐주는 245Y 조항, 245K 조항은요. 취업 이민에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취업 이민. 네, 네네. 그래서 가족 초청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시민권자 직계는 어차피 불법이어도 다 봐줘요. 그러니까 부모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워킹 퍼밋이 없이 일해도 페널티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꼭 시민권자 직계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뭐 문호가 거의 오픈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신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영주권자 배우자도 그래요? 문호가 오픈돼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합법이 아니면 영주권 신청이 안 돼요. 근데 그 아까 제가 얘기한 245K 조항 180일 법을 어겨도 된다는 거는 가족 초청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대기 상태에서 고용허가증이 끝나거나 없는데 불법으로 모르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신분을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조정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형제 자매도 뭐 14년, 15년씩 기다려 접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중에 21세 넘은 자녀, 또 시민권자의 21세 넘은 자녀들도 다 뭐 이렇게 5년씩, 6년씩 기다렸다가 여기서 신분 유학생이나 뭐 다른 비자로 이투 비자나 이런 걸 있다가 접수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용허가증이 없을 때 중간에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요 부분도 좀 간과하실 수가 있겠네요. 많이 놓치시고. 그러니까 실수로 법을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어기신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은 잘 조언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좀 그렇죠. 미리미리 알려주고. 근데 이제 특히 가족 추정하신 분들이 절차가 조금 취업이민에 비해서 간단하다 보니까 전문 변호사 도움 안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그 절차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겨서 나중에 이렇게 신분을 조정할 자격이 없어진달지 그런 실수를 하기가 쉬운데 모르고 했다 그래서 봐주는 법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안타깝게도 네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게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80일, 뭐 200일이다 해도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게 시간이어서 놓칠 수 있는 경우는 정말로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고용허가증이 여러 사람이 이제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금 또 인민국이 발표하기를 지난 한 10년 정도 이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고용허가증하고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해외를 여행하는 퍼롤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퍼롤 비자를 이제 인민국이 이렇게 머신 리더블이라 그래서 카드로 콤비네이션 카드라 그래서 콤보 카드로 발급을 해줬는데 인민국이 고용허가증 이게 너무 밀려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고 앞으로도 이게 그 진행 과정을 좀 조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이상 콤보 카드는 발급하지 않는다고 또 인민국이 발표했어요. 콤보 카드는 더 이상.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용허가증은 이렇게 면허증처럼 생긴 플라스틱 카드로 계속 나오고요. 또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받으신 고용
고용 허가증에는 영주권 번호 A 번호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밑에 I-51이라는 게 퍼롤 비자의 이민국 양식인데 네. 두 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윗줄에는 고용 허가 기간이 적혀 있고 아랫줄에는 퍼롤 비자 유효 기간이 적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퍼롤 비자가 페이퍼로 나오게 돼요. 근데 그 페이퍼로 나오게 되는 거는 예. 이 콤보 카드를 주기 이전에는 워낙에 페이퍼로 수십 년 동안 줬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뭐 퍼롤 비자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지금 바뀐다고 하니까 앞으로 오는 게 페이퍼로 올 것 같아요. 그럼 그 페이퍼에는 또 영주권 번호가 적혀 있고 네. 사진도 붙어 있고 또 비자 유효 기간도 적혀 있어요. 근데 이 퍼롤 비자가 되게 제 생각에 주의하고 중요한 게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이제 이걸 신청하고 어떤 분은 받고 나서 출발하셔야 되는데 접수만 아이고. 하면 괜찮은 줄 알고 떠나신 일단 분들이 접수해놓고 있어요. 그럼 들어오실 때 문제가 되겠군요. 못 들어오는 거죠. 네. 이제 전혀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민 비자가 네, 유학생이든 이든 살아 있으신 분은 비민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데요. 비민 비자로 입국이 됐다는 뜻은 뭐냐면 485 영주권 뭐 1225불 내고 한 접수를 네. 내가 나가면서 퍼롤 비자 받기 전에 나갔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 어벤던 한 걸로 돼서 들어온 아이고. 다음에 또 비자 프라드 이런 것 때문에 90일 기다렸다가 서류를 다시 돈을 내고 재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퍼롤 비자는 있잖아요. 접수도 미국 내에 있을 때 해야 되지만 허가가 또 이것도 빨리 안 나와요. 8개월씩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출국을 하시고 들어올 때 퍼롤 비자를 보여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상담하고 이렇게 한 케이스 중에 시민권 인터뷰를 갔어요. 어떤 분이. 시민권 인터뷰 갔는데 이민국 직원이 과거에 한 거의 10년 전에 네. 영주권을 네가 받을 때 퍼롤 비자 없이 나갔다가 지금 제가 얘기한 케이스예요. 네, 콤보 카드가 있을 콤보 카드가 있든지 없든지 시절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분이 여행. 이 퍼롤 비자를 신청만 하고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는데 나갔을 때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퍼롤 비자를 한국에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보내준 걸 가지고 이민국에 CBP에서 실수로 입국을 해준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영주권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5년이 지나서 시민권 신청하러 갔는데 시민권 한 오피서가 과거에 퍼롤 비자 나오기 전에 출국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걸 찾아냈군요. 네, 그래서 영주권을 리시전 취소시킨다고. 근데 제가 상담을 왔는데 이민국에서 진짜 통보를 보냈어요. 노티스 오브 리시전을. 그런 경우는 이민국이 잘못했으니까 봐달라. 니네가 그쵸, 왜 나를 그들의 실수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거를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였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해서 영주권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롤 비자는 꼭 허가가 나온 다음에 떠나셔야 돼요. 허가 받고 그리고 네, 접수만 하고 떠나시면은 그게 영주권 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떠나면서 포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퍼롤 비자가 없어도 되는 비자 그룹이 있어요, 또 그룹이 따로 있어요. 네. 이민법이 좀 복잡하죠. 비자 종류도 많으니까. 네. 그래도 알아야죠, 저희가. 네, 그거는 그 그룹은 H1 비자하고 L1 비자 그룹이에요. H1 하고 L1 비자. H1은 전문직 취업 비자죠. 그렇죠. 주로 유학생들이 취업 졸업하고 비자. 취업해서 스템을 공부했던 비즈니스를 공부했던 취업 비자로 H1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는 L1 비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주재원 비자 중에 한 가지예요. 영어로는 인트라 컴퍼니 트랜스퍼리 비자라 그래서 국제 기업이 이제 모 기업에서 지사에서 페어런 컴퍼니로 어필레이트 컴퍼니로 이게 트랜스퍼 되는 그런 주재원을 가진 이 두 가지 비자는 법적으로 듀얼 인텐트 이민과 비이민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정해놓은 비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분을 변경하신 분들은 또 여권에 스탬프가 없어요. L1이나 이런 게 종이만 있어요. 어프로블만. 그래서 어프로블만 계신 분은 퍼롤 비자가 또 필요하고 그걸 어프로브 된 다음에 대사관에 나가서 영사랑 인터뷰해서 여권에 H1이나 L1 비자 스탬프를 받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만 퍼롤 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H1하고 L 비자 있는데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하고 대사관에 안 나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또 잘못 알아가지고 폴 비자 없이 또 나가시면 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니, 미국으로. 영사한테 가서 H1에 L1 비자를 받아가지고 입국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받아가지고 입국하는데 나갈 때 밸리드하지 않은 때 나갔기 때문에 들어오신 다음에 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다시 돈을 내고 또 접수를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좀 아리까리하고 좀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떠나기 전에 긴가민가 할 때 꼭 확인을 하고 내가 여행을 해도 안전한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접수만 해놓고 그냥 있어요. 가실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정확하게 뭔가 내가 이제 가도 되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잘못하면은 내가 몰랐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가 이렇게 회복이나 큐어가 안 되는 그냥 이렇게 다시 모든 걸 돈 내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네.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선 이제 저희 또 재인정 변호사님이 네. 이민법은 정말 바뀌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네. 오늘 또 특별히 이제 지금 고용 허가증에 관련된 또 네. 얘기도 해주셨지만 또 좀 급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나요? 바뀐 것이 있나요? 바뀐 거는 이제 뭐 복잡한 거가 너무 많으니까 복잡한 거는 일부만 해당 사항이 있어서 신문에도 보도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코비드 19 내가 네거티브한 거를 해외 여행할 때마다 며칠 전에 다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PCR 네, 확인서를 그거를 받았어야 이제 됐죠? 질병예방국에서 6월 11일부로 6월 12일부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해외를 비행기를 타려면은 네. 항상 코비드 네거티브나 또 걸렸던 분들은 이미 몸에 백신이 생겨 있잖아요. 그렇죠. 항체가 그래서 그런 생겨 분들은 이제 코비드에서 잘 이제 리커버리가 됐다는 닥터의 디터미네이션 이더럽 때문에 필요했었는데 이게 사실 1월 작년 21년서부터 지금 6월 11일까지 시행했었어요. 17개월 동안. 그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CDC가 발표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해외 여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앞으로 네거티브한 코비드 테스트 네. 더 이상 비행기 항공 탑승하는데 필요하지 않으니까 필요하지 않고. 그거는 조금 번거로운 일이 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죠. 너무 한시름 놓은 거죠. 수월하기도 하고요. 공공 안전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 이제 너무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부담들이 있으셨고, 네. 어디서 바로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한 스트레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로 몰라서 공항에 그냥 갔는데 네네. 기록이 없어서 비행기 못 타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좀 없어졌고요. 음. 해외에서 이제 그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무비자가 우리가 에스다라고 많이 부르는데 에스다는 비자는 아니고요.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의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그 출력을 해서 비자 웨이버 국가의 사람들이 에스다를 출력한 걸 가지고 탑승을 하고 공항에 들어오면은 이제 공항에서 목적에 따라서 네. 비자 웨이버 투어리스트 개인적으로 하면 WT가 이제 입국 비자예요. 네. W가 웨이버의 약자거든요. 웨이버. 네, 그러니까 T는 투어리스트.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으로 오면 WT로 입국이 되는 거고, 내가 뭐 세미나에 왔다, 뭐 강연을 하러 왔다 이렇게 비즈니스 목적으로 오신 분들, 또 한국에서 뭐 내가 지사에 출장 왔다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WB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WT나 WB는 다 무비자 협정에 따라서 90일 동안 체제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물론 여기 사시는 분이 한국에 갈 때도 한국도 이제 이 비자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출국 전에 여기서 한 3일쯤 전에 온라인으로 네. 돈을 내고 한국 가는 비자도 시민권자가 앞으로는 받지 않으면은 탑승이 안 된대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시민권자들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예, 한국 근데 갈 이제 때. 미국에서는 요거 피를 최근에 14불에서 21불로 올렸어요. 금액은 작은 것 올렸나요? 같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되게 높은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무비자 국가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무성에서 이 에스타를 출력할 때 프리가 아니고 돈을 받아요. 네네. 그 돈이 14불에서 21불로 배가 5월 올랐네요. 20일부로 올랐어요. 네, 이제 최근에 제가 바뀐 것 중에 일반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은 이제 요런 정도 업데이트한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이민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서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궁금한 점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급행수속이라고 하잖아요. 네.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 네. 서류 뭐 이런 것들은 이민법 중에 어떤 그러니까 일반 접수보다 좀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나와 모든 있을까요? 사람이 빨리 받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많은 적체 현상으로 아, 저희도 이민국 이제 적체 그 현상. 주재원이나 뭐 이런 H1 비자, 뭐 O 비자, P 비자, R 비자 이런 많은 네. 비민 비자에 프리미엄이 그 주 신청인만 해당 사항이 있고 가족은 동반으로 I-539란 양식으로 접수를 하면 가족은 1년씩 밀려 있고 프리미엄 한 본인만 15일 만에 나오고 이런 상황이 지난 코비드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이민국이 발표할 때는 프리미엄을 1,500불이나 뭐 1,750불 이렇게 내면 30일 안에 해준다 그래서 아 이거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또 6월 1일이 되니까 이민국이 업무 처리 불가 돈을 내도 빨리 못 해주겠다. 돈을 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거를 지금 못하고 그것도 이제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겠다. J1 인턴으로 뭐 트레이닝 하겠다. 리서치 하겠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FMJ, M1 비자는 기술학교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해외 안 나가고 인민국 통해서 신분 변경해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 학교가 다음 학기에 시작해야 되는데 1년씩 안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이게 되죠. 신분이 공중에 붕 떠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FMJ만 먼저 해주겠다 그것도. 그 상황에 맞게. 네, 그러면 1년씩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그런 경우는 프리미엄을 1,750불을 내요. 1,700. 네, 어마어마하네요. 1,750불을 내면은 FMJ 비자만 30일 안에 해주겠다고 지금 6월 1일, 5월 31일 날 그렇게 발표하고 나머지 모든 동반 가족도 1년 지나서 밀려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민국 웹사이트에 이렇게 떴어요. 2025년이나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아까 막연합니다. 네, 고용허가증하고 마찬가지로 네.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민국 안에도 지금 대책이 안 서 있고 네. 또 지속적으로 아마 프리미엄 비용이 많이 오게 돼서 제 생각에는 네. 더 많은 직원을 하이어하고 트레이닝이 될 때쯤 해서 조금 점진적으로 바뀌어질까요? 조금씩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민국이 요랬다 저랬다 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너무 짧은 노리스 동안에 희망을 줬다가 약간 희망을 뺏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변호사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아예 바라보실 그냥 때는. 웹사이트에다가 한참 후 날짜로 해서 희망을 별로 안 갖게 했다가 빨리 해주면. 이제 예, 돈이 그럼, 들어오고 직원이 아마 고용이 되고 밀린 일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 제 아. 생각에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발표를 하지 않을까 기대도 한번 싶어요. 해보거든요. 우리가 왜 식당에 가면은 뭐 이제 주문이 나오면 한 30분 걸립니다. 그런데 한 25분 만에 나와도 굉장히 빨리 나온 것 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변호사 차원 떠나서 2025년 제발 할 좀 거를 그러면 지금 좀. 왜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저도요. 한 3년 후에 일을 왜 그럼 왜 미리 지금, 발표해서 사람들이 막 희망에 좀 차게 했는데 뭐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뭐 얘기한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꼭 3년 후가 아니라 이민국이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씩 당겨질 거라는 희망이 그러네요. 그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과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이민법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또 바뀌어지는 그런 규법들 또 시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계속해서 변호사님의 업데이트 소식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네. 진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로컬 뉴스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빠져 있어요. 잘 여러 가지를 접하지 종합적으로 못하게 돼요. 커버하는 거는 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저도 네. 간혹 인터뷰하지만 부분적으로 테이크해서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바뀐 이민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기 중인 사람들한테 제가 관련돼 있는 거를 약간 요점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해드렸어요. 네. 오늘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항상 느끼지만 여기 이제 좀 사례도 듣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한정돼 있어서 네.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 외에 좀 상담을 제가 보니까 이민국의 이 적체 현상이든 뭐든 간에 좀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시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고 판단이 되시더라도 뭔가 좀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나마 좀 지름길을 찾아갈 네.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만 한 생각도 30초 얘기하자면은 네. 또 지문을 해외 나가서 제6국가서나 시민권에서 제때 못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은 커스터머 서비스 리시트에 보면은 연락하라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전화를 해서 당장은 통화가 안 되지만 통화를 하면은 이렇게 뭐 서비스 아이디 번호 같은 걸 주고 이민국이 30일 이내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지문을 리스케줄 해줘요. 전화로 하는 방법하고 사전에 일주일쯤 전에 편지를 써서 내 지문을 리스케줄 해달라. 저 손님 중에는요 그거를 3번이나 리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제 생각에 3번째는 봐준 것 같아요. 보통은 한 번 운이 정도 좋네요. 하시고 네. 그다음에는 제 시간에 가서 지문 찍고 이래야지. 또 수수료가 너무 이민국 요즘은 비싸기 때문에 비싸요. 제 날짜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절 통보서가 오면은 원점에 가서 돈을 다시 내고 다시 접수해야 되니까 부득이 코비드나 여행이나 뭐 급한 일 때문에 지문을 제때 못 찍으신 분들은 그렇게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하거나 사전에 이민국의 등기 메일, 뭐 페덱스 이런 걸로 메일을 보내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213-738-0928, 213-738-0928번입니다.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올게요.